한국도로교통공단 TBN 교통방송입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맞닥뜨린 대형 교통사고는 평범한 일상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립니다. 두 손으로 무언가를 잡고 두 다리로 걷는 일조차 불가능해지고 생계를 위한 일터마저 떠나야 하죠. 교통사고로 장애를 얻은 이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일상으로의 복귀일 텐데요. 이를 돕는 것이 바로 재활의학입니다. 장애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환자와 함께 고민하는 의료진들이 있기에 희망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TVN 스페셜 도로 위의 숨은 영웅 51화 사고의 아픔 그리고 재활의 빛 국립교통재활병원 이자오 교수 첫 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도로 위의 숨은 영웅 방송인 김성환입니다. 아무리 경미한 접촉사고라도 후유증은 언제든 남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충격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우리 예상보다 크기 때문이죠. 이런 환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설립된 곳이 바로 경기도 양평에 있는 국립교통재활병원입니다. 일단은 저희 병원은 그 자동차 사고 피해 지원 기금으로부터 출연해서 지은 병원이고요. 자동차 사고 피해 지원 기금이 제가 많이 누적이 되면서 자동차 사고 환자들에게 무슨 의료적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제 국토부에서 고민을 하시다가 재활병원을 하나 짓는 게 좋겠다. 후유장애를 많이 줄이는 게 어쨌거나 재활의 역할이니까 뭐 의료기관을 만든다면 종합병원 이런 걸 만드는 것보다는 재활병원을 짓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지은 의료기관으로 재활병원을 지어서 2014년에 건립이 되었고, 이름부터 교통재활병원이다 보니 교통사고 환자만 갈 수 있는 병원이라 오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내과와 소아청소년과도 진료를 보는 만큼 실제로는 일반 환자 비율이 절반이 넘습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오시는 분들이 한 30% 되고요. 자동차 사고를 당했지만 뭐 뺑소니거나 무면허거나 뭐 이래서 자동차 보험 적용 못 받으셔도 오히려 그런 분들이 훨씬 또 안 되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도 이제 있으시면 받으면 또 한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까지 포함하면 한 40% 정도가 자동차 사고 관련 환자분들이고요. 나머지 한 50%는 건강보험 환자분들인데, 저희가 이제 그 재활의료기관 사업이라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사업이 있어서 한 반 정도는 6개월 이내에 이제 스트로크, 뇌졸중이나 뭐 척수 손상이나 고관절 골절이나 뭐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이 와서 재활치료 받으시고요. 나머지 10%는 한 산재 환자분들도 이제 외상이시니까 받아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외상 환자 역시 이곳에서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이자오 교수는 강조합니다. 국립교통재활병원이 모든 외상 환자의 재활에 진심이기 때문입니다. 특징으로 보자면 우리나라 재활병원 중에서는 외상을 표방하고 있고 외상을 열심히 진료하는 병원으로의 특징이 있고, 또 이제 보통은 지역에서도 자동차 환자만 갈 수 있는 병원 아닌가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지어지기는 자동차 사고 기금이 주어졌지만 우리나라 의료기관 특징이 건보 환자는 기본으로 다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보험 환자도 받고 자동차 사고 환자도 받고 산재 환자도 받아서 좀 외상 환자들 중에 또 여러 보험을 가지고 계신 좀 약간 미국식 느낌이기도 한데, 그런 환자분들을 받아서 이제 재활치료를 하는 병원이고, 그렇지만 건강보험 환자들도 많이 보고 있고. 손상과 절단 재활이 전문인 이자오 교수, 그가 처음으로 재활의학에 관심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재활학과는 의대 가서 뭐 이제 여러 공부 많이 하고 이제 학생 활동 뭐 이런 거 하다가
뭐 이제 장애인 문제, 뭐 환경 문제 이제 이런 데 관심을 갖다가 그때가 이제 2020년에 오이도 그 리프트 추락 사고 있고 이래서 장애인 이동권 그런 이슈가 되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장애인의 이동권, 저상버스나 이런 것들 보급해달라고 시위가 이제 처음 있었던 시기라 뭐 그런 것도 같이 경험해보다 보니까 이제 이런 뭐 의사로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장애인 의료나 뭐 그런 장애를 줄이는 의료 같은 것도 할 수 있겠구나 이제 생각만 하고 이제 본과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재활학과는 이제 계속 길게 장애인 의료도 볼 수 있고 정책도 연관이 많이 있고 뭐 그러니까 이제 재활학과를 택하기도 했고 그렇죠. 경기도 시흥시 오이도역 2층에 설치된 장애인용 리프트가 7m 아래 1층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이번서를 아들 집에서 보내기 위해 역귀성한 상급 장애인인 70대 할머니가 숨지고 할아버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큰 순간에 툭 떨어진 것 뿐이야. 사고가 난 장애인 리프트는 지난 8월부터 2001년 1월 오이도역에서 한 장애인이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다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봉사 동아리 활동을 한 이자우 교수는 오이도역 추락 사고 이후 중증 장애인의 재활치료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다소나마 사회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일, 재활의학은 그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던 거죠. 현재 우리 사회는 질병으로 인한 장애는 줄고 있는 반면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정확한 통계가 어디에도 집계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게 뭐 우리나라에 그런 정확한 통계가 없다는 것도 좀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 장애 통계는 건강보험에서 내고 있고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장애인과에서 내고 있고 그래서 교통사고는 또 여기서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거를 사실 저희 이게 연구소 역할이기도 한데 그 통계가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자동차 사고 장애인 협회 이런 데 검색해 보니까 2014년 자료 이런 거는 있는데 전체 뭐 140만 명 중에 한 10%, 10분의 1 정도 14만 명 정도인 것 같다라고 대략 추정하시는 거는 있는데 산재도 그렇고 자동차 사고도 그렇고 보통 그 전체 모수의 한 10분의 1 정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장애 등급받는 장애가 남으시는 비율이거든요. 통계뿐만 아니라 재활치료에 대한 관심도 적었죠. 위급한 교통사고 환자를 일단 살려야 한다는 의지는 있었지만 사고 때문에 장애가 생긴 환자의 일상 복귀는 개인과 가족에게만 맡겨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활치료를 적게 받으면 상태는 분명 호전될 수 있고 보다 나은 생활이 가능해지는 건 당연한 일. 우리나라에 소위 아급성기 의료 혹은 회복기 의료라는 게 조명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재활치료의 수가야 80년대부터 있었지만 이제 이런 병원 종별이 있어야 되고 그전에는 요양병원이 한 10년간 1,000개가 넘게 늘어났었지만 요양병원에서 재활치료를 하는 거에 어떤 목적 지향이 있는 게 아니라 요양을 하면 되겠지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러니까 재활의 목적은 사회복귀나 가정복귀, 운전으로의 복귀인데 그런 목적을 갖고 어떻게 퇴원할 건지를 고민하는 병원의 종별이 없었어요. 단순한 요양이 아니라 가정, 일터로 복귀하는 것을 돕기 위해 2019년 3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는 재활의료기관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장애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제도입니다. 뇌출혈이나 외상으로 인해서 머리가 확 흔들리신 분들은 그런 행동적 문제라든가 그런 우울이라든가 그런 불안 조절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심해지시거든요. 적절한 약물을 쓰지 않고 막 재운다든가 이러면 그 중요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아서 재활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의료진들의 이야기는 내일 계속 이어집니다. TVN 스페셜 도로 위의 숨은 영웅 51화 사고의 아픔 그리고 재활의 빛 국립교통재활병원 이자오 교수 첫 번째 이야기를 마칩니다.